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주목하고 계신 여러 미국 주식들 그 최신 동향을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나온 정보들 정말 많았는데요. 그 속에서 딱 핵심만 뽑아서 당신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의미 또 맥락까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분야도 다양합니다. 핀테크부터 헬스케어, 미디어, 소비재까지 다 아우를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특히 지금이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랑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 기업들 성과나 또 앞으로 전망에 따라서 주가가 좀 크게 움직이는 시기죠. 오늘 분석에서는요, 단순히 실적 결과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이면의 의미, 예를 들면 기업 전략 변화라던가 아니면 업계 경쟁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또 규제 환경 영향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 좀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맞아요. 어떤 기업은 진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고요. 반면에 또 어떤 기업은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스트리밍 시장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인수합병 소식, 또 암호화폐 규제 관련 움직임도 눈여겨볼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정보들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가장 뜨거운 감자죠. 실적 발표부터 시작할게요. 정말 희비가 많이 엇갈렸는데 특히 보험기술 회사 레모네이드? LMND죠. 여기 약진이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네, 레모네이드.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에다가 연간 전망치까지 올렸어요. 덕분에 주가가 무려 34%나 폭등해서 52주 신고가 찍었습니다. 주당 순손실이 예상치의 절반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인상적인 결과네요. 레모네이드 같은 경우 이게 단순히 이번 분기 실적만 좋은 게 아니고요. 4분기 연속으로 예상치로 넘어섰다는 점, 그리고 미래 가이던스를 올렸다는 점, 이게 중요해요. 이건 이제 회사의 성장 전략이나 수익성 개선 노력이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고 있구나, 신뢰를 얻고 있다는 강한 신호거든요. 그동안 좀 주춤했던 보험기술, 그러니까 인슈어테크 섹터 전체에도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기술 쪽도 만만치 않았어요. 듀오링고, DUOL. 여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주인공이었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시장 예상치의 거의 8배였대요. 그리고 특히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수, 일일 활성 사용자, DAU라고 하죠. 이게 작년보다 36%나 늘어서 5천만 명을 넘었다는 점이 눈에 확 띕니다. 주가도 시간 외 거래에서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급등했어요. 네, 듀오링고 DAU 5천만 명 돌파. 이건 플랫폼의 성장 동력이 얼마나 강한지, 또 사용자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를 딱 보여주는 핵심 지표예요. 특히 요즘 교육기술 시장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용자를 꾸준히, 그것도 이렇게 큰 폭으로 늘리고 있다는 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잠재력이 크다는 기대를 갖게 하죠. 단순히 가입자 수가 아니라 활성 사용자, 그러니까 진짜 쓰는 사람이 늘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전통 강자들도 좋은 소식을 내놨습니다. 보험사 올스테이트, ALL이죠. 여기는 주당 순이익이 예상보다 3달러 이상이나 크게 웃도는 아주 견고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또 커피 체인, 더치브루스, BROS. 여기도 매출이랑 이익 모두 예상을 넘어서면서 연간 가이던스까지 올리는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네, 올스테이트 실적은 보험산업 펀더멘털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특히 지난 90일 동안 긍정적인 EPS 상향 조정이 16번이나 있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번 실적 호조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더치브루스가 가이던스를 올린 건 단순히 실적이 좋아졌다 이걸 넘어서요. 공격적으로 매장을 늘리고 브랜드 인지도도 높아지는 게 앞으로도 계속 성장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회사의 확신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웃지는 못했어요. 핀테크 기업이죠. 업스타트, UPST. 여기는 주당 순이익 자체는 예상치를 넘었는데 매출이 시장 기대에 좀 못 미쳤어요. 그래서 발표 직후에 여러 투자은행들이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내렸습니다. 니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오늘 새벽이랑 아침에 막 부정적인 리포트가 쏟아지더라고요. 업스타트 사례는 핀테크 기업을 볼 때 단순히 단기 이익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성장성이 계속 유지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매출 증가세가 약간 꺾이니까 시장이 바로 우려를 나타냈고 투자은행들이 그렇게 빨리 목표가를 내린 건 이런 성장 둔화 리스크를 반영한 거죠.
이건 뭐 업스타트뿐만 아니라 비슷한 대출 플랫폼 기업들한테도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보험사 프로그레시브, PGR. 여기도 주당 수익이랑 매출 모두 예상치를 밑돌면서 시간에 거래해서 주가가 좀 빠졌어요. 어떤 보도 보니까 7% 이상 하락했다고 하네요. 네, 프로그레시브 실적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보험사한테는 핵심 수익성 지표가 있거든요. 합산 비율, 컴바인드 레이시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보험료 수입 대비 나간 돈, 그러니까 손해액이랑 사업비 비율인데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89.5%로 개선됐다는 점은 긍정적이에요. 즉 실적 자체는 기대에 못 미쳤지만 내부적으로 비용을 잘 관리하고 있다거나 손해율 관리가 나아지고 있다. 이런 신호를 해석할 여지도 있는 거죠. 투자자들은 이런 복합적인 데이터를 같이 봐야 합니다. 아, 그럼 의료기기 업체 인모드, INMD는 어땠나요? 여기는 시장에 낮아진 기대치는 맞췄는데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실적이 꽤 많이 줄었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IMMD는 시장 컨센서스, 그러니까 좀 낮아진 눈높이는 맞췄어요. 그런데 넌갭 EPS랑 매출 모두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어요. 여기서 그 넌갭 EPS라는 건 일회성 비용 같은 걸 뺀 조정주당 순이익을 말하는데요. 이것마저 줄었다는 점이 중요해요. 다만 연간 가이던스를 기존대로 유지했다는 건 뭐 더 이상 나빠지는 건 맞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기대치를 충족했다는 헤드라인 뒤에 숨어있는 그 전년 대비 역성장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원격 의료 쪽에서는요. 아메리칸웰, AMWL 여기는 매출은 줄었는데 구독 기반 수익이 18% 늘고 또 조정 EBITA 손실폭 이게 좀 복잡한데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빼기 전 영업이익에다가 이것저것 조정한 지표거든요. 이게 좀 개선되는 약간 혼조세를 보였어요. 반면에 힘센 헐스, HIMS는 최근에 실적 발표도 좋았고 애널리스트 평가도 좋아서 그런지 어제 주가가 7% 가까이 확 올랐습니다. 네, 원격 의료 분야는 사실 팬데믹 특수가 좀 사라지면서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AMX웰의 구독 수익 증가는 뭐랄까, 변동성이 좀 큰 방문 기반 매출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고요. 손실폭이 줄어들었다는 건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겠죠. HIMS 주가가 저렇게 오른 걸 보면 아직 이 분야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차별화된 전략이랑 성과를 보여주는 기업한테는 보상이 따르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오늘입니다. 11월 6일 장 마감 후에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핀테크 대장주죠. 블록, SQ, 그리고 부동산 플랫폼인 오픈도어, ONN랑 EXP 월드홀딩스, EXPI, 헬스케어 플랫폼인 라이프MD, LFMD랑 독시미티, DOCS,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 열풍의 주역 셀시우스 홀딩스, CLH 이런 기업들이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블록, SQ는 작년보다 실적이 좀 줄어들 거라는 예상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발표될 기업들, 특히 그 블록 SQ 실적은 관련 섹터 전체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잭스 컨센서스를 보면 전년 대비 EPS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은 분명 부담 요인이죠. 다만 시장은 이미 이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발표 내용이랑 앞으로 가이던스가 더 중요할 겁니다. 반면에 셀시어스는 작년에 겨우 손익분기점이었는데 올해는 이익이 엄청 늘 걸로 기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치를 만족시키면 아주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정말 결과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확 갈릴 수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자, 실적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좀 업계 지형을 바꿀 만한 흥미로운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 공룡이죠. 디즈니가 스포츠 중심 스트리밍 서비스인 푸보TV의 경영권을 사실상 확보했다. 이런 소식이 어제 나왔어요. 네, 이거 상당히 큰 뉴스입니다. 디즈니랑 그 자회사 훌루가 SEC에 제출한 스케줄 13D 공시라는 게 있어요. 이게 특정 기업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사면 내는 서류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얘네가 푸보TV 의결권 주식 70%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지분 투자를 넘어서 정말 실질적인 경영권 장악을 의미하는 거고요. 최근에 끝난 푸보랑 훌루 플러스 라이브 TV 사업 결합,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스트리밍 시장, 특히 그 라이브 스포츠 중계 분야에서 디즈니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소식이 워낙 커서 그런지 푸보TV가 최근에 3분기 실적 잘 나왔다고 발표했거든요. 매출, 이익 다 예상보다 좋았는데 이건 사례적으로 좀 덜 주목받는 느낌이네요.
디즈니 자체 4분기 실적 발표는 11월 13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맞아요. 디즈니의 이번 움직임은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딱 잡고 콘텐츠 시너지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아주 명확한 전략이죠. 푸보TV가 가진 기술력이나 스포츠 중계 노하우를 디즈니의 그 방대한 콘텐츠 라이브러리란 자본력이랑 합쳐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앞으로 뭐 서비스 통합이라든지 요금 정책 변화 이런 걸 좀 자세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스트리밍 강자 넷플릭스, NFLX도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네요. 11월 17일에 10대1 주식 분할을 앞두고 있고요. 또 테크크런치 보도를 보니까 유튜브 성장에 대응하려고 아이아트 미디어랑 손잡고 비디오 팟캐스트 분야 진출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네, 넷플릭스의 필수 분할은 주당 가격을 낮춰서 거래 유동성을 높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려는 전통적인 전략이고요. 더 흥미로운 건 그 비디오 팟캐스트 진출 논의죠. 이건 핵심 사업인 영화나 드라마 스트리밍 외에 새로운 콘텐츠 포맷으로 사용자 참여를 늘리고 뭐 광고 수익 같은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유튜브가 아주 강세를 보이는 영역에 도전장을 내미는 셈이죠. 다른 기업들의 전력적인 제모 활동도 눈에 띕니다. 온라인 가구 파는 웨이페어는 7억 달러 규모 선순위 채권 발행 가격을 확정했고요. 표명 금리가 6.75%네요. S&P로부터는 긍정적 신용 등급 전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이프MD는 핵심 사업이 아닌 자회사 워크심플리 지분 대부분을 약 6,500만 달러에 팔아서 현금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일단 리파이낸싱 성격이 강하고요. S&P가 수익성 개선 추세를 보고 긍정적 전망을 줬다는 점은 좀 고무적이네요. 라이프MD의 자회사 매각은 핵심 사업, 그러니까 원격 의료 플랫폼에 더 집중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당장 현금 2,200만 달러 확보하고 나중에 성과에 따라서 추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는 조건이더라고요. 선택과 집중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암호화폐 그리고 규제 환경 변화 소식입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 COAN이 최근에 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 코인베이스는 크게 두 가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 환경이에요. 비트코인 가격이 주요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어떤 특정 가격대, 언급된 기사에서는 10만 달러 선을 얘기했던데 이건 뭐 분석가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아래로 떨어지면서 코인베이스를 포함해서 암호화폐 관련 주식 전반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죠.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기업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구조니까요. 가격 말고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은 없나요? 코인베이스를 둘러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두 번째 압박 요인이 바로 그 규제의 불확실성이에요. 최근에 미국 은행 그룹들이 코인베이스가 신청한 국가 신탁은행 내셔널 트러스트 차터라고 하는데요. 이걸 거부하라고 연방규제당국인 통화감독청 OCC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인가가 코인베이스가 전통금융 시스템 안에서 더 폭넓은 서비스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생긴 거죠. 암호화폐 산업은 여전히 규제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해요. 이런 움직임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장기적인 사업 확장 계획에도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입니다. 코인베이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죠. 그 외에 주목할 만한 개별 기업 소식들도 몇 가지 더 짚어볼게요. 모기지 대출업체인 로켓 컴퍼니즈, RKT, 여기는 대형 기관 투자자인 피델리티, FMR LLC죠. 여기서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6.1%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있다고 공시하는 건 해당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나 안정성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죠. 물론 뭐 지분 보유 목적이나 앞으로 변동 가능성은 계속 봐야겠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애플리오, APPF랑 고급 가구 브랜드 RHHH, 여기는 브라이스 포인트 캐피탈 LLC라는 비교적 좀 소규모 기관 투자자가 새로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각각 전해졌어요. 규모는 작지만 어쨌든 새로운 기관에 관심이 생긴 셈이네요. 그리고 원격 의료 기업 텔라닥, KDOC,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은행 TD 카원이 보유 홀더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네, 소규모 기관이라도 신규 매수 소식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특히 성장주나 특정 섹터에 집중하는 투자기관의 경우 그들이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다는 건 해당 기업의 잠재력에 대해 나름대로 검증을 했다는 걸 시사하기도 하니까요. 텔라닥에 대한 보유 의견은 현재 주가가 기업 가치를 어느 정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이런 평가로 볼 수 있고요.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보다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예상하는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난 24시간 동안은 특별한 뉴스 없이 좀 비교적 조용했던 기업들도 많습니다. 소파이, 어펌, 랜딩크놉 같은 핀테크 기업들, 최근 오픈 AI 파트너십으로 주목받았던 페이팔, 주식거래 플랫폼 로빈후드, 부동산 정보업체 진로우, 대출기관 오프툰 파이낸셜, 부동산 중개 플랫폼 컴패스, 미디어 기업 뉴스코프, 데이터 분석 기업 코스타그룹, 귀리 음료로 유명한 오틀리, 스냅 브랜드 벨링브랜즈, 가구라 어부삭, 스포츠웨어 온홀딩과 데커스 아웃도어, 중고차 판매 카바나 이런 기업들이 비교적 조용했어요. 물론 새로운 뉴스가 없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죠. 오히려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큰 이슈를 좀 소화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위스 기반 스포츠웨어 브랜드 온홀딩, ONON, 여기는 곧 있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꽤 높은 상태고요. 또 어그, 유지지랑 호카라는 아주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데커스, DECK는 지난 10월 말에 성공적으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 흐름을 좀 다지는 중일 수 있죠. 카바나 역시 지난 실적 발표 후에 다음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때로는 이렇게 뉴스 없이 조용히 움직이는 기업들의 펀더멘털 변화를 추적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기업들의 최신 동향과 그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명암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레모네이드, 듀오링고처럼 예상을 확 뛰어넘는 성과로 환호한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업스타트나 프로그레시브처럼 성장성이 좀 둔화되거나 기대치에 못 미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있었고요. 네, 중요한 점은 단순히 발표된 헤드라인 숫자 너머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모네드의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와 가이던스 상향, 듀오링고의 엄청난 DAU 급증, 또 업스타트의 매출 성장 둔화 우려, 프로그레시브 실적은 부진했지만 합산 비율은 개선된 점, 인모드가 기대치는 맞췄지만 그 이면엔 역성장이 있었다는 점, 이런 각 결과의 맥락과 의미를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업계 재편 움직임도 놓칠 수 없죠. 디즈니가 푸보TV 경영권을 확보한 거, 이거는 스트리밍 시장, 특히 스포츠 중계 분야 경쟁 구도에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사건입니다. 넷플릭스의 주식 분할이나 비디오 팟캐스트 진출 모색, 이런 것도 주목할 만한 전략 변화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라는 시장 요인, 또 국가신탁은행 인가 도전이라는 규제 요인, 이 두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죠. 마지막으로 오늘 밤 발표될 블록, SQ, 셀시어스, CLHO 같은 주요 기업들 실적이 시장의 단기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디어 스트리밍 분야에서 디즈니 푸보 사례처럼 대규모 통합 움직임이 나타나는 걸 봤고요. 핀테크 암호화폐 분야에서는 코인베이스 사례처럼 규제 환경이 계속 변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른 섹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원격의료, AMWL, HIMS, TODOC 같은 곳들, 아니면 부동산 기술, 오픈, EXPI, G, 컴프 같은 곳들, 혹은 소비재, BROS, WRH, OTLE, 오논, 디크 같은 것들 분야 중에서 앞으로 이와 비슷하게 대규모 인수 합병을 통한 통합이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규제 이슈가 확 떠오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각 산업의 지금 상황이랑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사고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분석이 당신의 정보 습득과 투자 아이디어 구체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오늘 밤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의 결과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